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001년 혈중 알코올 농도 0.251%의 만취 운전을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게다가 당시 2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유예받으면서 결과적으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점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측은 인사청문 요청안에서 음주운전 전력이 드러나자 선고 유예를 받았다며 지나친 수준은 아니라는 취지의 해명을 내놨습니다. 박 후보자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당시 판결문입니다. 2001년 12월 밤 11시 서울 중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251%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현행 면허정지 기준 0.03%의 8배가 넘는 수치로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선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신체적 마비로 의식이 점점 흐려지는 단계라고 설명합니다. 매우 심각한 만취 상태였지만 박 후보자는 결과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250만 원의 약식 벌금형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는데 서울중앙지법이 선고 유예 판결을 한 겁니다. 선고 유예는 일정 기간 동안 사고가 없으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처분입니다. 이에 대해 교통사고 전문가들은 대단히 이례적이라며 의문을 제기합니다. 선고 유예했다는 말 그 자체가 봐줬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봐줄 만한 사정이 뭐냐 이거를 해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음주운전해가지고 10년 이상을 했었는데 선고유예 받으신 우리 의뢰인도 없고 우리 의뢰인의 상대방도 없었습니다. 선고 유예를 받으려면 응급 환자를 호송하는 등의 정상 참작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 0.251% 상태에선 운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선고 유예 가능성도 거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말입니다. 박 후보자가 전관 출신 등 이른바 힘있는 변호사를 써 봐주기 판결을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만취운전 전력 자체가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서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박 후보자 측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인사청문회에서 자세히 밝히겠다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가족의 편법 증여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의 어머니가 후보자의 딸을 비롯한 가족들에게 잇따라 아파트를 매매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가족 간의 거래가 한 번이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나면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 급히 팔았다. 이런 후보자의 해명과는 달리 실제로는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냐. 이런 의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동작구의 한 아파트. 2019년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어머니가 김 후보자의 딸 황모 씨에게 판 집입니다. 거래 금액은 4억 6천만 원이었지만 황 씨가 낸 돈은 1억 원이 전부였습니다. 집주인이었던 외할머니가 보증금 3억 6천만 원을 내고 전세 계약을 곧바로 맺었기 때문입니다. 증여 목적 아니냐는 지적에 김 후보자는 어머니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처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입이 이제 없으시잖아요. 굉장히 그 매도하기가 쉬운 조건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 딸이 또 어렸을 때 할머니가 또 키워주신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후보자 어머니가 자신의 아파트를 판 건 손녀뿐이 아니었습니다. 손녀에게 집을 팔고 2달 뒤인 2019년 5월 맞은편에 갖고 있던 또 다른 아파트를 자신의 아들에게 판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매매 금액은 똑같이 4억 6천만 원. 당시 단지 내 같은 면적의 실거래가와 비교하면 최대 1억 원 넘게 싸게 팔았습니다. 2019년도에 한 5, 5억에서 6억 그 사이였어요. 한 세무 전문가는 가족 간 증여가 아닌 이상한 거래를 통해 증여세를 회피하고 향후 상속세 부담까지 피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매매를 가장한 편법 증여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음에도 후보자가 모친이 생활비 등 현금이 필요해서 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을 속이는 것이고. 김 후보자의 딸 황 씨가 아파트 구입 자금 1억 원을 어떻게 마련했는지도 불분명합니다. 후보자가 제출한 인사청문 자료를 보면 황 씨의 최근 5년간 총소득은 5천만 원으로 자금 일부를 지원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2017년부터 올해까지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도 없습니다. 이에 대해 후보자 측은 어머니와 동생 간 거래를 알지 못했고 검증과도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딸의 구입 자금에 대해서도 저축 등을 활용해 매입했다고 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식약처 차장 시절에 세종시 아파트에 이른바 갭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미 수도권에 아파트가 2채나 있었는데도 투자를 위해서 공무원 특별 공급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건데요. 김 후보자는 분양받은 건 맞지만 투기는 아니었다고 부인했습니다. 이 소식은 남효정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 세종청사와 차로 10분 정도 떨어진 세종시 도담동의 한 아파트 단지. 분양대 경쟁률이 13대 1이 넘을 정도로 인기였고 요즘은 84제곱미터가 7억 5천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이 아파트 13층을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아 갭 투자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2012년 김 후보자의 재산신고 내역입니다. 부부 명의로 이미 서울 목동과 경기도 일산에 아파트가 있는데도 세종시 아파트를 또 분양받았습니다. 식약처 차장으로 근무할 때 세종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특별 공급을 이용한 겁니다. 후반부의 경쟁이 꽤 됐을 걸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오빠 대통령이 우선 선순위잖아요. 끝순위보다 더 영순위니까. 세종에서 일한다는 명목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았지만 실제로 살지는 않았습니다. 입주가 시작되자 바로 1억 5천만 원의 전세를 줬고 2017년엔 4억 2,400만 원에 판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억 8천만 원 정도였던 분양가를 감안하면 5년 동안 1억 4천여만 원의 시세 차익을 낸 겁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전세 자금으로 분양금을 내고 집을 팔아 시세 차익을 보는 전형적인 갭 투기를 한 거라면서 공무원 위치를 악용해 투자를 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결격 사유라고 비판했습니다. 다주택자였던 김 후보자가 공무원 특별 공급 제도를 악용해서 단 하루도 살지 않고 임대 수익과 그리고 시세 차익까지 거둔 것은 결격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김승희 후보 측은 세종시 이전 당시 공직자 대상의 특별 분양을 실거주 목적으로 받았지만 입주 시기에 공직에서 퇴직하며 입주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세종에 실거주 사유가 없어져 아파트를 매도했고 이를 통한 경제적 이득 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후보자들의 낙마로 자리가 비어있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장관에 박순애 교수 그리고 김승희 전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도 여성이 낙점됐는데요. 내각에 여성 장관들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을 반영한 인사로 보이죠. 그런데 김승희 전 의원의 경우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치매에 비유하는 발언을 했던 전력이 있어서 민주당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신수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1일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 워싱턴 포스트지 기자는 새 정부 내각에 여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Your cabinet nominees are overwhelmingly male. 여성의 공정한 기회가 더 적극적으로 보장되기 시작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기회를 더 적극적으로 보장할 생각입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장 차관을 임명할 때 여성 인사를 우선 고려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장관과 차관 인사에 모두 여성들이 발탁됐습니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엔 공공행정 전문가인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보건복지부 장관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출신으로 새누리당 의원을 지낸 김승희 전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식약처장엔 오유경 서울대 약학대학장이 내정됐습니다. 내각의 여성 장차관이 부족하다는 비판 여론을 일부 수용한 인사로 보입니다. 최근 여성에게 공정한 기회를 더 적극적으로 보장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을 지키는 인사입니다. 국민의힘은 여성이 유리천장을 뚫을 기회를 줘야 한다는 대통령 생각에 대해 찬성이라며 국민과 소통하고 야당과 협치하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인 김승희 전 의원의 과거 문재인 대통령 치매 발언을 막말이라고 문제 삼으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건망증은 치매의 초기 증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요즘 대통령의 기억력 문제를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건망증아! 대통령한테 치매하지! 정식으로 나가세요! 민주당은 협치 파괴다. 아빠 찬스 정호영 의관이 정쟁 유발자가 왔다고 반발하고 있어 논란은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